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60이 넘은 김정수는 30년 만에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은퇴 후 처음 찾은 이곳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줄곧 비어있던 집이었다.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당 한켠에 어머니가 심었던 감나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적막함 속에서 정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이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낡은 연탄 아궁이와 시커먼 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수는 무의식 중에 솥뚜껑을 들어보았다.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냄새. 어머니가 새벽마다 밥을 지었던 그 솥뚜껑 냄새였다. 정수야, 밥은 먹고 다니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언제나 첫 번째 걱정은 밥이었다. 서울에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어머니는 늘 전화를 할 때마다 밥부터 물어보셨다. 그 따뜻한 손길로 차려주던 밥상이 눈앞에 떠올랐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따온 나물들. 그때는 그저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그 밥상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 그리웠다. 정수의 기억은 30해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25 젊은 나이로 꿈을 품고 서울로 떠나던 날이었다.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를 어머니는 마을 어귀까지 배웅해 주셨다. 엄마, 나 성공해서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할게요. 정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그래, 우리 정수 잘 되겠지. 몸만 건강하면 돼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은 점점 멀어져 갔다. 회사 일에 치이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을 자주 찾지 못했다. 명절에 잠깐씩 내려와도 금세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바빴다. 어머니는 늘 집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기다리셨다. 아들이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해주길 바라며. 하지만 정수는 야근에 치이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쉬기 바빴다. 가끔 전화를 드려도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며 짧게 끝내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항상 기다리셨다. 밤늦게까지 전화기 곁에 앉아 계시다가 잠이 들기도 하셨다. 그때의 어머니 마음을 정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기다림이 얼마나 애달픈 것인지를. 5년 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수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여든이 넘으신 나이에 아프신 것이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으셨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하시며 아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러웠다. 정수는 그때도 회사 일을 핑계로 며칠 있다가 서울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빨리 올라가.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한 달 후 새벽에 걸려온 전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정수는 급히 고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이제야 왔어요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장례식 날 빈관 앞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불효했는지 깨달았다. 살아계실 때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미뤄두었던 효도.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 후로 정수는 늘 후회 속에 살았다. 밤마다 어머니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늘 웃고 계셨지만 정수는 깨고 나면 눈물이 흘렀다. 왜 그때 더 자주 전화를 드리지 못했을까? 왜 더 오래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을까? 왜 손도 한번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했을까? 수많은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모두들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고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뤄두었던 효도. 그것이 우리 세대 모두의 아픔이었다. 어느 날 손자가 정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 순간 정수의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가 늘 자신에게 그랬듯이 이제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였다. 정수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비록 어머니께는 제대로 된 효도를 못했지만 이제라도 가족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며 살아가리라고. 어머니, 제가 늦게라도 배우고 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어디선가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안부를 묻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진짜 효도였다는 것을 정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정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